안녕하십니까, 팟캐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계 미분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감을 잡는 간단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힌트 정도가 되겠는데 미분 방정식 공부의 요령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동영상에서 저는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1계 미분 방정식에 대한 기본 풀이를 공부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계 미분 방정식 풀이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난이도가 황당하게 높아집니다. 1계 미분 방정식도 처음 공부하면 어려울 때가 많은데 2계 미분 방정식은 더 복잡하고 어렵다니. 그런데 2계 미분 방정식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 답이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유로 깊은 산속에서 보물이 묻힌 장소를 찾는다고 해봅시다. 거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긴 하지만 대충 아마도 어떤 동굴 앞일 거야 라고 알고 찾아다니는 것과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완전 깜깜이 생각으로 찾아다니는 것은 결과야 어떻든 그 찾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차이는 매우 크겠죠. 미분 방정식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 방정식 풀이와 답을 보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면 대충은 그 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걸 콕 집어주는 책이나 강의가 별로 없는데 물론 이런 상상 내지는 짐작이 수학적 논리와는 조금 달라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이 감 잡는 방법은 저 개인의 공부하는 요령, 즉 팟캐비 스타일입니다. 정확한 지식이라기보다는 공부 요령으로서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는 어떤 모양새냐? 잘 생각해보면 특히 책이나 공책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편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는 대략적으로 지수함수와 삼각함수 그리고 쌍곡선 함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복잡한 계산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척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먼저 조금 더 쉬운 1계 미분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대충 말해서 y라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그 함수가 y 자신과 같거나 비슷해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y가 지수함수가 나오겠죠?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입니다. 이공계 미분 공식들을 쭉 암기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럼 이런 복잡한 1계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겠죠.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과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해지는 함수가 1계 미분 방정식의 해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뭐가 좀 붙고 저기에도 뭐가 좀 붙은 형태의 함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간단한 이계 미분 방정식에서 출발해 보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함수 y가 어떤 거냐 하면 두 번 미분해서 원래 함수 y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y란 함수를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과 비슷해지는 함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미분 공식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내용은 이렇죠. 역시 앞에서 본 지수함수가 그에 해당할 거고요. 또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그렇겠네요. 여기 공식들을 보면 딱 보이잖아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이 코사인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사인. 이게 미분 방정식, 즉 미분을 두 번 했을 때 원래 함수와 비슷한 함수가 될 만한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해 탄젠트만 해도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고 그걸 다시 미분하면 뭐가 되었든 원래 탄젠트 함수로 돌아오진 않겠죠. 조금 더 나가면 쌍곡선 함수에서도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가 두 번 미분해도 원래 함수로 돌아오겠군요. 그 외의 함수는 두 번 미분해서 원래 함수와 같기는커녕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는 지수함수, 삼각함수, 쌍곡선 함수들이 결합된 함수일 겁니다. 얼핏 보면 특히 이공계 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이런 함수들이 서로 간에 상관이 없는 이질적인 함수들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일러 공식이 이 함수들을 연결하죠. 이렇게 생긴 공식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일러의 공식을 잘 모르시더라도 모르는 거 나왔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식의 형태만 잘 보면서 생각하십시오. 자꾸 보다 보면 훨씬 더 쉬워질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식의 형태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됩니다. 또 쌍곡선 함수들은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보이죠? 여기 보시면 지수함수가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쌍곡선 함수는 지수함수 두 개를 연결한 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계략적으로 형태가 그렇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의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식들을 보면 지수함수들을 두 개 연결해 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쌍곡선 함수가 살짝 변형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이런 거는 오일러의 공식이 변형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의 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패턴 인식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복잡한 기호들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런 첨자가 있어도 결국은 이거는 하나의 기호란 뜻이고 이거는 람다라고 해서 뭐 그리스 문자가 나왔고 거기에 첨자가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하나의 기호일 뿐입니다. 여기를 빈칸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뭔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뭐 하나, 여기에 뭐 하나, 또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a가 붙은 거, 뭐 이런 식이죠. 오히려 여기서 복잡한 것은 요거 x가 곱해진 거 이런 것이 보기는 단순해도 훨씬 더 식의 복잡성을 높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 간단한 문자 하나 보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문자 하나예요. 이 문자와 이 문자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많이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아래 첨자를 붙여서 C1, C2로 썼지만 그냥 이거는 C, 이거는 D 뭐 이런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복잡한 형식의 해도 나옵니다만 여기저기 들러붙은 내용이 좀 달라지거나 복잡해졌을 뿐 전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미분방정식 공부 요령으로서 그 답을 짐작 혹은 상상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수학의 내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수학은 필연성의 학문. 그 내용을 잘 알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어렴풋이 알더라도 그럴만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복잡한 미분방정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될 만한 것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